2015년 박근혜 시대에 우리 비정규직 투쟁하는 동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내용 갖고 싸우는가, 이래서 비정규 투쟁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태도에 우리 무시하고 윤석열 태도에 또 분신까지 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금 오전 10시부터 동양시멘트 위장도급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국회에서 하고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죠. 아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고공농성이 거의 지금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현실이죠. 불법이 판치고 있는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하겠다고 지금 하반기에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3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불법을 판치고 또 약속과 법을 어기면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서는 노동개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결국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그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불법과 그리고 잘못된 우리 현실을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내는 것,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싸움에 진정으로 연대하는 것, 이것이 박근혜 표의 노동개혁에 맞서는 바로 본질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5일, 9월 12일 그리고 9월 18일로 이어지는 장거리 희망버스의 투쟁을 오늘 선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일정 부분 이루어졌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전선이 매우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하반기에 밀어붙이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 전면전을 그리고 노동자들의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은 절망과 그리고 지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매우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를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 다시 긴장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추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긴장을 걸기 위해서 9월 달에 장거리 희망버스의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이 바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전선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에 희망버스를 제안하게 된 동기입니다. 최소한 법은 지켜라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위 저 옥상에 전광판 위에 농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아차 산하청 분의 동지의 말씀 힘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개자동차 고공농성 상황실장 맡고 있는 최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로 76일 차 죽음과 같은 고공농성이 이곳 인권위원회 옥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2명의 고공농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족들을 멀리한 채 이곳 인권위원회에 올라있는 단 하나의 이유, 법대로, 법의 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재벌은 도대체 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것인가? 돈 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 10수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한 돈으로 긁어모은
수백 조의 사내 유보금, 한전부지에 뿌리고 있는 10조 원 넘는 그 돈, 기아자동차에 있는 3,400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000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 불법 파견의 명백한 증거물인 그 재벌의 돈, 법 지키는데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대 기아 정몽구 회장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법 지키라고 하는 노동자들 모질게 탄압하고 잔인하게 보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통제를 통해서 고공농성이 공중파에 나가는 것 철저하게 막혀 있습니다. 광고회사 통해서 광고회사 앞세워서 6억 7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해놓고 하루 100만 원 넘는 강제이행금 따박따박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뜨악볕에 2번씩이나 물과 식사, 전기 차단해서 무려 2주간 강제로 굶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절차도 무시하고 이 2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데,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데 누가 누구를 벌 주고 처벌한단 말입니까? 정몽구가 법을 지키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 누구도 이를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처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그렇고 검찰이, 경찰이 그렇고 법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었던 정치인들조차도 정몽구를 처벌하는데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정몽구를 처벌하라, 그 희망을 가지고 전국을 달리는 희망버스에 저희 기아자동차 산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몸을 싣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법과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글의 희망버스가 1000명을 넘어서 2000명, 3000명 좀 더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희망찬 비정규직 끝내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 저희들은 협력사의 정규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회사 생활을 했는데 협력사의 정규직이 아닌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우리는 처음부터 원청에 정규직 입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장도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장도급이란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회사에서는 저희들을 부당해고 101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선전전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양시멘트가 매각 단계에 있어서 삼표라는 회사가 매각을 하는 시기라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지금 투쟁 중이고, 그 시기에 실사를 실사 과정에서 저희 동지 4분이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4명이. 지금은 2명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상경을 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구속 결의식 하면서 조합원 하나하나 전부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 싸움 저희들이 선봉을 써서 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장글의 희망버스 저희들도 동참해서 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소 현장에 오늘로 139일째 60m 크레인 위에서 투쟁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가 있습니다. 저는
강병재 고공투쟁지역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청노동자 김동성입니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어찌 거제도 대우조선소 현장에만 있겠습니까? 이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 개인의 능력의 문제, 선택의 문제, 의지의 문제일 수가 없고 전 사회 구조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나 해결될 기미를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하나가 되고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해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버스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야말로 담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거제 희망버스가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 그리고 부산의 생탁 택시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 모든 하청 노동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한 지 오늘이 132일차 되고 있는데 특히 택시도 문제지만 생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많은 동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잔업을 시키면서 고구마를 나눠주는 회사 충격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택시 동지와 생탁 동지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의 택시는 단일 어영노조로서 수십 년간 그 어영노조에 의해서 뭐 착취, 탄압, 뭐 온갖 노조와 사업주들과 함께 탄압을 받아오고 착취를 받아오다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부터 민주노조를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주들과 어영노조는 오랜 동안 그 비리를 너무 저질렀기 때문에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서 온갖 탄압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택시 노동자가 부산시청 앞에 있는 광고탑으로 생탁 노동자와 함께 올랐습니다. 오른 지 오늘로서 132일차 됩니다. 저희는 고공농성을 시작할 때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길어야 한 달, 안 그래도 뭐 좀 더 긴다면은 한 2달 이내는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132일차를 지내오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지방정부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 썩은 정부 위에 자본가 새끼들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앙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중앙정부도 썩을 대로 썩었고 그 위에는 자본가 새끼들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32일차 되는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왜 80%가 넘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이 10%도 안 되는 저 자본가 새끼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려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했습니다. 제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우리 노동자의 미래는, 행복은, 권리는
이 자본가 새끼들과 함께 썩어 빠진 이 정부를 엎어버리고 우리가 권력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요즘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미력하지만 열심히 투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희망버스, 이 희망버스가 전 노동자가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 돼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버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노조 만들었더니 모두 해고했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입니다.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아사히글라스 차은호 위원장 동지 모시고 힘차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 동안 최저임금 받고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임금 좀 올려보겠다고 노동조합 만들었더니 한 달 만에 업체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노동조합 만든 지 이제 3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현장 동지들에게 노동조합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노동조합 만들어서 임금 올릴 수 있다라고 현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의 동료들이 하청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떻게 노동조합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많은 동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단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68명 업체 가운데 2주 만에 138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아니나 다를까 업체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임금 좀 올려보겠다고 노동조합 만들었더니 9년 동안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노동조합은 하면 해고된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업체는 계약 해지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50명의 동지가 남아서 노조를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끝까지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렵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희망버스 함께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인정받도록 힘있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길어졌지만 우리 시민사회 대표자 동지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길긴 아니지만 짧게 말씀을 듣고 또 이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희망버스 함께 조직하겠다 이런 결의들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저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잘 모르지만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짧게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 요상한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모든 노동자를 노비로 만들겠다, 과거로 되돌려서 노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반혁명적인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장거래 운동본부에서 너무 온건한 것 같아요. 노동자를 조금 해고를 쉽게 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고를 마음먹은 대로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하겠다는 거고, 비정규직을 좀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몇몇 앞잡이 빼놓고는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거고, 임금을 좀 깎겠다는 게 아니라 성과급, 연봉제 이렇게 해서 자기들 주고 싶은 대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포장해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한다라고 아주 새빨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가 죽으면 국민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 꺼내는 말은 99%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맙시다. 노예의 삶 강요하는 박근혜 노동개혁 마감해서 전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저 조건이었던 근로주의법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노동 현실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마로 연명했던 청탁 노동자들이 있었고, 노동조합을 만들자 통째로 노조가 날랐던, 회사가 날라갔던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도 70년대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악입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민변 변호사들도 우리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함께 희망버스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신부님 목사님도 오셨는데요. 저는 7월, 8월 지금 전남 영광 핵발전소에서 경북 월성 핵발전소까지 그 탈핵 희망 도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으로 다시 내려가는데요. 그 핵발전소를 위험하지만, 지극히 위험하지만 자꾸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그 뿌리를, 그 원인을 찾아서 더듬어 가면 그 뒤에는, 그 뿌리에는 그 거대 자본의 탐욕이 있습니다. 순례 도중에 설악산에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 케이블카 설치로 대변되는 그 산지 관광 개발 사업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뒤를 더듬어 가면,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거기에도 거대 자본의 그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심 곳곳, 전국 곳곳에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더듬어 올라가면 거기에도 역시 거대 자본의 탐욕이 있습니다. 자연을,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착취하는 것은 결국 자기 생존, 아니 우리 모두의 생존의 원천을 갉아먹는 것이죠. 사실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고 무모하고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들이 멈춰야 하는데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광기의 질주가 시작된 것 같고, 이제 당사자들이 일깨우겠다고,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장글의 희망버스, 저도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하고, 이 희망버스가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일깨우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면서 희망버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시대에 희망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불법 파견, 위장 도급,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법 좀 지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희망버스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진중공업 정예고 철폐투쟁을 같이 하면서 희망버스가 왔습니다. 수많은 희망버스가 있습니다. 그 희망버스 중에 하나이니 이제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이름만 뿐인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탕 노동자들이 고구마를 먹으면서 싸우고, 택시 노동자들이 잘못된 지방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싸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동료 노동자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라며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 하늘로 오른 그것이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세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자르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그런 세상,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그 동지들이 먼저 하늘로 올랐습니다. 하늘로 오른 이유는 이 나라의 권력이, 이 정부가, 이 기업이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울림통으로 우리 함께 손을 잡자, 우리 함께 손을 잡아야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산으로 가는 희망버스, 생탕 노동자들과의 연대, 택시 노동자들만의 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 함께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구조개혁이죠.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싸움이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널널한 싸움 아니냐 희망버스, 매우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채워오는데도 싸우지 못하는 노동자 현실 속에서 우리는 투쟁의 끈을 그리고 연대의 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99점 구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독시라는 만화에서 그런 얘기가 들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수많은 식민지 수십 년 동안 식민을 겪으면서 이제 독립은 끝났나 봐, 못하나 봐, 박근혜 정부에 우리 맞서 싸우지 못하나 봐, 이런 것과 너무 닮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거고 그 희망의 선봉에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희망버스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몰아내고 자본과 권력의 그런 착취를 몰아내는 그 첫발이 희망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동양동들이 그 국회 일정 끝나고 지금 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동지들의 말씀이 또 여기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또 큰 힘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로 전태일 동지가 사나이 간 지 45년 되는 해입니다. 45년 전에 전태일 동지가 봤던 세상은 물질화된 사회를, 희망의 가지가 잘린 채 물질화된 사회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 사회에 모든 것이 물질화되고 물질 만능화된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있는 사고도 물질이 만능화된 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태일 재단은 전태일 동지가 당시로서 보면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차별받는 시다들을 위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투쟁을 못 맞춰서 투쟁했듯이 우리 전태일 재단도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희망버스를 조직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공농성 하러 올라갔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고공농성 하던 동지들은 다 그거 느낄 겁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데 올라가서 투쟁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위에 올라간 동지들은 투쟁 못합니다. 올라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투쟁은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가 위에 올라간 동지들이 투쟁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간 동지들 우리에게 싸워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의 형태는 처음에 시작은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희망버스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혔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사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춘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한답니다. 그냥 지옥 같다는 겁니다. 양극화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사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어가는데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700조가 넘어갑니다. 한쪽은 돈을 못 써서 쌓아놓고 한쪽은 쓸 돈이 없어서 은행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과연 희망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는 희망도 양극화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희망의 양극화부터 극복할 수 있는 희망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동당도 진보 정치의 미래를 이 희망버스와 같이 현장에서 길 위에서 찾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신음으로 다 들끓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데 특히 노동자들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생각하면 저희 시민들도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동학혁명 실천 시민행동을 결성을 해서 옛날에
동학을 일으킨 농민들이 지금은 사실 이 시대의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민들도 그런 좀 조직적으로 해서 저희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이 희망버스에 전국을 돌면서 저희 지난번에 저희도 결의한 대로 저희 함께 할 것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언제나 응원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노동자들 힘내십시오. 희망버스 제안자로 16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직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한 3, 4일 만에 이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 9월 10일 희망버스에 또 9월 5일 날 알사일라스 동기들이 이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는 집회가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보고 또 기아차 고노성 100일입니다. 9월 18일이 또 동지들과 함께 100일 추생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벌 계획 없는 노동개혁은 사기입니다. 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진정성 있게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 모두 함께 나서야 됩니다. 우리 집 다 보시면 뭐 한 집 끌러 한 집이 아니라 모든 집에 식구들 중에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모순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 인간화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하늘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은 1년 새 38조가 증가해 710조로 당군 이래 가장 많습니다. 10대 재벌은 5년 동안 인수합병으로 98개의 계열사를 늘려 592개 회사로 늘어났습니다. 10대 재벌 시가총액은 700조를 넘나들며 전체 시가총액의 50%에 달합니다. 재벌의 담력이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100조를 토요바에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셋값도 치솟아 오르고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고입니다. 경제협력 개발국가 가운데 자살률, 산재사망률, 노동시간, 저임금 노동자 비율 모두 1위입니다.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름이 가난한 서민들의 한숨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부릅니다. 재벌가 부자들에게는 지상낙원,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생지옥입니다.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판결해도 10년 넘게 불법으로 노동자를 착취해도 정부는 재벌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현대차, 동양시멘트, 한국GM, 빙그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 올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76일째 절규하고 있습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늙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88일 동안 송전탑에 매달려 합의한 복직 약속을 진뭉개입니다. 쌍용자동차, 티브로드, LG플러스, 기름경자 등등 사회적 합의와 약속 파기에 맞서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는 139일째 60m 크레인에 매달려 있습니다. 노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산의 생태과 택시 노동자는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132일째 광고탑에 매달려 있습니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자 170명 전원을 공장에서 쫓아냅니다. 한국GM, 현대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임금 피크제, 저성과자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로 우리 딸 아들을 평생 고용불안,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알바로, 35세가 넘으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55세가 되면 파견직으로 대한민국을
평생 고용 불안, 평생 비정규직 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만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시민사회가 함께합니다. 비정규직 시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노동이 아니라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딸아들 후손들은 100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박근혜에 맞서 9월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합니다. 9월 5일 구미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 연대 앞마당, 9월 12일 거제와 부산으로 향하는 장거리 희망버스, 9월 18일 기아자동차 국가인권위 고공농성 100일 투쟁을 중심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시대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 9.12 희망버스 제한자 1625명 일동. 박근혜 노동개혁 그러면 노예의 삶 이렇게 해주시고 장거리 희망버스 이렇게 하면 인간답게 사는 길 잘 나올까요?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 노동개혁 장거리 희망버스. 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